안녕하세요, 비밀이합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로마에 위치한 미쉐린 원스타 레스토랑 일 콘비비오 트로이아니입니다. 1990년 트로이아니 삼형제가 문을 열어 93년부터 미쉐린 원스타를 유지하고 있는 이 레스토랑은 비교적 클래식한 이탈리아 음식을 베이스로 모던한 터치를 가미한 요리를 선보이며 대부분의 재료를 유기농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로마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와인 리스트가 좋은 곳인데요. 7년 만에 다시 방문한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문한 레스토랑은 로마의 나보나 광장 근처에 위치한 미쉐린 원스타 레스토랑 일 콘비비오 트로이아니 레스토랑이고, 제가 2015년도에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로마의 클래식한 음식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그런 레스토랑이었고 좋은 기억이 있어서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Paint your bread. 지금 아뮤즈로 나왔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 페인트 요얼 브레드라고 이 빵 같은 거에 지금 이 세 가지 소스를 그림을 그려서 먹어라 하니까 지금 여기 붓을 갖다 놨습니다. 초록색은 그린 애플하고 진저, 가운데는 뭐 사실 잘 못 들었고 맨 오른쪽은 뭐 오렌지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재밌는 컨셉이죠. 예전이랑 좀 바뀐 느낌이 듭니다 지금. Would you like to start with one glass of champagne at the same time if you want? What kind of champagne? L'Huile de Rere, la collection. 오케이. Champagne, L'Huile de Rere, la collection. Real 컬렉션. 오케이, 땡큐. 자,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발라서 먹으라는 거예요. 약간 과한 컨셉인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즐겁게 먹어보겠습니다. 잘 발라지진 않네. 이 레스토랑은 로마에서 가장 오랫동안 미쉐린 스타를 유지하고 있는 식당 중에 하나예요. 셰프는 바뀌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규모도 있고 자타공인 로마를 대표한 식당 중에 하나고, 로마에서 와인 리스트가 좋기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와인뿐만 아니라 프랑스 와인도 되게 리스트가 좋고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격도 엄청나게 좋은 편이었는데 어떤지는 지금 봐야 알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서 와인을 좀 올라가 있어서 보고 오려고 했는데 바빠서 못 보고 왔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이탈리아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식을 대표하는 도시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쉐린 가이드에서는 사실 이탈리아를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한 10년 전, 2012년 이때는 로마에 미쉐린 원스타,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이 뭐 대여섯 개 뭐 요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15년쯤 되면 갑자기 폭증을 해요. 막 15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 로마나 이탈리아 젊은 셰프들이 프랑스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퍼져서 공부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음식들에 다른 나라의 현대적 기법들이나 그런 모던함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미쉐린 별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건 약간 뭐 다분히 프랑스적인 기준일 수도 있고 외형적으로는 이런 미식이 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콘비비오는 그 전부터, 제가 여기를 인지한 2007년, 8년 요때부터 사실 별이 있는, 로마의 미쉐린 스타가 뭐 5개 정도밖에 없을 때부터 별을 가지고 있던 그런 곳입니다. 오케이, 땡큐. 오케이. 보시다시피 와인 리스트가 두껍고 큽니다. 이 정도 되면 먹을 와인이 없을 수가 없죠. 지금 와인이 100페이지가 넘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로마의 탑3 안에 드는 리스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글라스 와인으로 먹을 수 있는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 몽고네처럼 아주 오래되고 유명하고 뭐 좋은 와인들을 글라스 와인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산드로네, 바롤로, 레비네 뭐 이런 거라든지, 클레리코의 빠야나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잔으로 맛볼 수 있는 것도 대단하죠. 가격이 일단 초반에 샴페인은 좋은 편은 아니고, 가격이 하여튼 옛날보다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다.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정도의 리스트가 되면 무조건 먹을 거 있습니다. 화이트는 말고 레드 와인을 찾아볼게요. 이게 부르고뉴 리스트가 정말 비싼 건 비싸고 가격도 좋은 것도 있고, DRC 같은 건 말도 안 되게 비싸고, 정말 너무 상업적인 게 최근에 인기 있는 와인들을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올려놓고 나머지는 사실 가격이, 그러니까 찾아보면 좋은 것도 꽤 많고 재밌네. 되게 리스트가 진짜 대단하다. 리스트. 이탈리아에 왔으니까 일단 하나 골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도 안 들어오는 이런 진짜 골목 안에 이런 식당이, 저 옛날에 왔을 때 사실 이 정도 와인 리스트인 줄 기억 잘 못했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이탈리아 와인 이 정도 가지고 있는 레스토랑이 몇 군데나 될까 싶을 정도로 가격도 너무 좋고, 이탈리아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번 들려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로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하루 정도 있는데 로시올리 많이 가는 편인데, 여기 리스트 보고 약간 지금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온도도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게 이탈리아지. 오케이. How about this one? 2001 Reserva? 2001 Rabaya. Yeah. Good choice. Okay.
예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를 뭘 먹었냐면 프랑스 와인 2병을 먹었는데 르플레이브의 슈발리에 몽나쉐하고 샤토 하야스를 먹었는데 지금 여기서 둘 다 리스트에 없기도 하고 프랑스 와인들 특히 유명한 와인들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놨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탈리아 와인들 올빈들 가격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바르바레스코의 브루노 지아코사 리제르바 한 병 주문했습니다. 이탈리아 와인의 최고봉이라고 하면 피에몬테의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토스카나의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토스카나 쪽에 슈퍼투스칸도 일부 있습니다. 베네토 지방의 아마로네 이 정도를 꼽으면 될 것 같아요. 피에몬테 쪽에 나오는 바롤로 바르바레스코는 토착 품종인 네비올로로 만드는 와인인데 지역에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바르바레스코보다는 바롤로를 더 위로 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에요. 바르바레스코를 잘 만들고 바롤로 이상의 평가를 받는 곳들이 안젤로 가야라든지 브루노 지아코사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브루노 지아코사 리제르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르고뉴 그랑크리 와인들 못지않다. 가격을 보면 저평가된 와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Take your time. 전반적으로 지금 메뉴를 본 느낌은 되게 모던해진 것 같다, 옛날에 비해서. 각 주 재료들이 어디서 왔고 누가 만들었고 이런 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알러지에 대한 이런 요소들도 다 지금 상세하게 적어놨네요. 그랑 테이스팅 메뉴가 9코스가 150유로입니다. 가격이 정말 좋은 편이죠. 7코스가 130, 5코스가 115. 그리고 이렇게 단품으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9코스 먹으면 너무 길고 If we choose the 7 course, If you want, or you can choose. What you prefer? don't recommend. 오케이. 되게 놀란 게 옛날에 왔을 때 나는 여기가 이렇게 크다고 생각을 못 했거든? 되게 크네 지금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분위기하고 기억하는 분위기하고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 이미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럴 수도 있고. 브루노 지아코스. Bruno Giacosa, amazing winemaker. Yeah. One of my best wine. I think you're lucky day because it's our last one. 오케이. 또 근데 저거는 진짜 라스트 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라스트 보틀에 대해서 되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어느 레스토랑에서 저한테 라스트 보틀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에 간 한국 출신 소믈리에가 똑같은 와인 먹었습니다. 그분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니 뭐 이거 먹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안 시키냐. 근데 나한테 라스트 보틀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진짜 그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많이 생각해보면 더 시키지 마라. 너한테 한 병만 주겠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냥 뭐 기분 좋으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진짜 라스트 보틀이라는 느낌이 남아있기도 해요. 뭐냐면 어느 정도 숙성되고 올빈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상하게 그것만 좀 너무 싸게 올라와 있는 경우 가격을 바꾸지 않는 거죠. 한 병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들은 진짜 라스트 보틀일 것 같기도 하다. 저 와인이 남아있기가 힘든 와인이라서 진짜 라스트 보틀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면 말고 남아있으면 나중에 와서 드세요. 지금 사실 이게 20년 넘은 오래된 와인인데 그래서 지금 아소를 준비해 왔습니다. 약간 지금 끝에가 부러져가지고 저 아소를 통해서 È rimasto per evitare che si sbricioli. 오래된 와인이다 보니까 끝에가 뽑는 과정에서 좀 부러졌고 지금 아소를 통해서 하든지 그래서도 안 되면 밀어놓고 디캔팅을 하든지 뭐 그런 거는 이제 그쪽에서 아마 할 것 같고 이태리에선 저렇게 잔을 린스해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보다 오히려 와인에 더 저렇게 진심인 경우가 많아요. 잔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 그런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Delete the part with. 오케이. 이탈리아 와인의 최고봉이라고 하면 바롤로, 바바레스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아마로네 이렇게 보통 꼽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 바바레스코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브루노 지아코사의 리제르바. 브루노 지아코사가 하얀 라벨도 있고 빨간 라벨도 있는데 빨간 라벨이 리제르바입니다. 그 중에 2001년 빈티지. 여기 보면 총 6,846병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1,488번째 병입니다. 생산량이 7,000병이 채 안 되니까 사실 되게 조금 만드는 와인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와인이고 너무나 우아하고 아름답고 맛있는 와인입니다.
제가 참 이런 거 좋아하는데 충분히 숙성이 돼서 따르자마자 향이 폭발하고 과실향도 풍부한데 지금 약간 간장향 같은 장향이 납니다. 이게 뭐냐면 백주 빼갈 먹을 때도 수정방이나 오량액이라든지 검남중 같은 거는 농향형 맥주라고 향기로운 과실이 나고 마오타이는 간장향이 나요. 숙성된 장향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하면 농향형과 장향형이 섞인 듯한 느낌, 과실의 느낌하고 간장 같은 장류의 느낌이 섞인 느낌입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장류의 느낌이 사라지면서 화사해질 걸로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사람들은 브루노 지아코사 뭐 잘 몰라요. 리제르바 뭐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나 브루노 지아코사 이렇게 잘 숙성된 거 먹으면 진짜 어지간한 부르고뉴의 그랑크루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 여기에 나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페레미노에 장베르텐 클로드베제 90년대 빈티지가 200유로 막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기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먹어보고 싶은데 안 먹었습니다. 저 브루노 지아코사 먹으려고. 현지에 와서 와인을 먹는 즐거움이라는 건 구하기 힘든 와인을 먹는다, 한국에서 비싼 와인을 싸게 먹는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잘 숙성된 시음젓기의 와인을 먹는다. 한국의 레스토랑에서는 시음젓기의 와인이 없어요. 그냥 올드 빈티지까지 뭐 아니더라도 어쨌든 최소한 와인이 몇 년의 숙성이 필요한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다. 없다 보니까 맛을 느낄 수가 없죠. 현지에 와서 먹는 즐거움은 바로 이런 거 아닐까. 오래된 레스토랑을 와서 먹는 즐거움은 음식이 안정될 수도 있지만 시대에 뒤처진다 하더라도 이런 와인들을 새로운 레스토랑에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여기 사실 단품도 있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냥 예약이 막 그렇게까지 빡센 식당은 아니라 와인 먹고 싶으면 와서 파스타 하나, 고기 하나 시켜놓고 와인 막 먹고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해외 나가서 와인을 어디서 사야 되느냐. 제 지인들한테도 잘 대답해주지 않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왜냐면 여러 번 경험을 해봤는데 옛날엔 저도 블로그에 정보 다 올리고 했어요. 근데 올리고 나면 이제 와인이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고 많이 삽니다. 그래서 물어보셔도 대답해드리지 않습니다. 살짝 힌트들을 줘요. 저도. 왜냐면 공부해서 찾는 자의 몫이다. 로마에 가면 트리만이라는 제일 큰 와인샵 옛날에 살 거 정말 많았어요.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살 때 잘 모르겠어요. 피렌체에서 살 때 옛날에 제가 자주 가는 샵이 있는데 이미 좋은 거 다 빠지고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 너무 비쌌던 샵이 있는데 지금 보면 가격이 오히려 좋아요. 알바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가격 좋고 좋은 리스트에 샵이 있었는데 망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비싸서 안 갔던 데가 지금은 가격이 좋습니다. 파리에서 와인을 어디서 사야 되느냐? 생각보다 파리에서 와인 살만한 곳 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와인 파는 데 너무 많고 큰 샵 너무 많지만 생각보다 가격이 좋은 곳도 없고 와인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곳도 잘 없어요. 그 다음에 와인 애호가들이 좋아할 만한 고급 와인들을 파는 샵, 레어한 와인들을 파는 곳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을 상관하지 않고 와인을 사려면 살 때 있죠. 갤러리 라파이트 백화점에 있는 까브 가면 특히나 보르도 와인은 거기 가면 거의 모든 보르도 와인 다 있습니다. 부르고뉴 와인을 파리에서 사기 좋은 곳 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부르고뉴 와인이라는 거는 이제 살 수 없는 와인이 됐기 때문에 레스토랑 가서 마시는 수밖에 없다. 별이 없는 그냥 레스토랑, 단품 한두 개 먹고 와도 되는 레스토랑 중에도 너무 와인 가격 좋고 와인 리스트 좋은 데 있습니다. 대구로 만든 아밀주부시고 말린 대구 바칼라 뭐 이런 걸로 만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라스베리하고 닭 간으로 만든 무스 같은 그런 아밀주입니다. 이거는 뭐 보드카하고 와인이랑 섞은 뭐 그런 아밀주고, 요거는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것도 코스에 포함이 안 된 아밀주입니다. 맛있다. 술은 아주 조금만 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쌉싸름한 그런 맛이 있고, 이게 마카롱 같이 만들었네. 닭간을 사이에 넣은 마카롱. 닭간 같은 경우는 약간 비릿함이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라스베리가 잘 덮어주기도 하고. 이런 대구가 무척 마음에 듭니다. 빵 나왔는데 그냥 뭐 투박하죠. 여기에 프랑스는 버터를 주면 이게 맛있는 빵으로 돌변하는데 이탈리아 그런 걸 안 줘요. 아무것도 안 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다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주는 경우를 저는 더 많이 봤습니다. 재밌는 게 프랑스를 보면 전부 버터를 주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는 물론 대부분 버터지만 프랑스 남부는 약간 올리브 오일 문화권이라 올리브 오일을 내주는 곳도 많다. 그다음에 이태리는 올리브 오일이 계속 다 나올 것 같지만 이탈리아 북부는 생각보다 버터를 주는 곳들도 있다. 이탈리아 북부와 프랑스 남부는 되게 비슷한 선상에 있는데 오히려 프랑스 남부는 올리브 오일, 이탈리아 북부는 버터. 이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실상 첫 번째 코스 요리는 새우 요리입니다. 새우를 잘 익혀서 새우에서 우러낸 소스를 같이 냈고, 대가리는 튀겼고, 아티초크 소스입니다. 그다음에 옆에는 무슨 생선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뭐지? 생선은 아니고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우, 새우 맛있겠다. 소스하고. 진짜 맛있네. 새우의 맛의 진하기가 완전 다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베르로소, 까라비네로는 아닌 것 같은데도 엄청 맛있네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향이 있는데 그 약간 너무 쿰쿰한 향은 거의 다 날아가고 진짜 감초 냄새 막 이런 거. 작년에 로마에 하루 있으면서 그때도 제가 마신 게 브루노 지아코사의 바르바레스코 리자르바였어요. 물론 이거보다 어린 거 먹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숙성되니까 다르네. 와인도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한다. 로마에 이틀 있는다. 하루는 로시올리 가고 하루는 여기 오면 됩니다. 어우, 색감 너무 좋네. 이런 소스 너무 좋아. 벌써부터 막 코코넛 향이 막 올라오는데, 게살 그리고 뭐 토마토 그런 거 같고, 아래는 코코넛을 이용한 그런 소스입니다. 그리고 뭐 김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약간은 동양적인 그런 데서 영감을 받은 그런 음식입니다. 일단 소스를 먹어보면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먹어서 락사, 코코넛 들어간 락사 뭐 이런 음식 느낌 나고, 아래 깔린 게 토마토가 아니고 파프리카입니다. 사실 이걸 뭐 이태리 음식 느낌 나진 않는데 그냥 이 자체로 너무 재밌게 잘 만든 요리 같아요. Everything's okay? tutto bene? Ah, perfetto. 유독 이탈리아 레스토랑 오면 중간에 서버들이 Everything is okay라고 물어요. 이게 뭐냐면 프랑스에서 그런 식으로 잘 안 묻는데 딱 Everything is okay가 tutto bene입니다. 이탈리아 말로. 그렇게 물을 때 tutto bene 해주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음식도 너무 중요하고 중요한데 와인이 맛있으니까 사실 일단 무장 해제되는 느낌. 정말 다녀보면 미쉐린이라는 게 되게 뭐 중요하다. 가장 신뢰를 받는 어쨌든 유럽에서는 평가서기도 하고, 그런데 만족도가 꼭 별이랑 일치하지는 않더라. 왜냐면 어쨌든 미쉐린은 뭐 음식만 평가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와서 먹는 만족도는 레스토랑의 인테리어, 예를 들어 에펠탑을 간다, 50유로쯤 더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프랑스의 생트로페 뭐 라바그도르처럼 해변에서 먹는다, 50유로 더 쓸 수 있다. 스페인의 아켈라레 어마어마한 뷰에서 먹는다, 50유로 더 쓸 수도 있죠. 전망, 인테리어, 서비스, 와인 리스트, 와인이 맛있냐, 와인이 저렴하냐, 이런 모든 거에 대한 종합 예술적인 만족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음식만 갖고 그 레스토랑을 논한다는 건 되게 다른 얘기다. 최소한 저는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최소한 이게 같이 만족이 되는 곳을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요새 우리나라도 음식 너무 잘하고, 가끔 보면 진짜 해외 원스타 정도 레스토랑에서 음식으로 우리나라보다 뭐 압도적이다 이런 느낌 절대 못 받아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와인이 없으니까, 그리고 만족도가 달라지는 거지.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 수가 없는데 옛날이랑 달라진 점은 20년 전에는 원스타만 가도 다 자켓에 입어야 되고 뭐 넥타이 해야 되는데, 이제는 지금 이 레스토랑에 양복 입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서버들 말고는.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까 보니까 잔와인이 되게 좋은 거 많아가지고 이거 먹고 한 병도 안 시키고 괜찮은 거 잔으로 2잔 시켜줬어요. 괜찮겠네. 그것도 한 잔씩 정도 더 먹어.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2015년도에 여기도 왔는데 아르놀포라고 이제 토스카나의 투스타 레스토랑을 갔어요. 그 당시에 가족들하고 갔는데 이탈리아에서 가장 자타공이 최고의 와인이라고 하는 지아코모 꼰테르노 몬포르티노 1997년을 주문했어요. 500유로 좀 안 했어요.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뭐. 그 정도 되면 몇천 유로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먹고 나서 근데 사실 여러 명이 먹으니까 조금 모자랐는데 말도 안 되는 2010년 일 포지온에 그 당시에 와인 스펙테이터 4등한 와인 서비스로 주더라고요. 지금은 3,000유로에도 못 먹는 와인이긴 한데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 당시에 되게 고민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이없는 일인데, 당시 리스트에 2005년 DRC 로마네 생비방이 500유로 있었어요. 가격이 비슷했어. 사실은 누가 봐도 로마네 생비방을 먹어야 되는 거지만 이탈리아라서 내가 몬포르티노를 먹었다.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와인들이 너무 많았던 거지. 프랑스 음식은 기본은 3코스다. 전체, 메인, 디저트. 자, 그럼 프랑스에서 이게 변형이 되면 고급 식당을 가면 전체, 해산물 메인, 고기 메인, 디저트. 이제 이게 좀 더 늘어지면 아뮤주부시
없이 시작을 해서 차가운 전체, 뜨거운 전체, 해산물, 고기, 프리디저트, 디저트. 이게 이제 프랑스 코스의 흐름이라고 보면 이탈리아는 기본적으로 4코스입니다. 전체, 프리미 피아티라고 파스타, 리조또 이런 탄수화물, 메인, 디저트 이렇게 한 코스가 더 들어가요. 프랑스 음식에는 잘 없는 탄수화물을 먹는 프리미 피아티가 이탈리아 음식의 특징이다. 그거 말고 사실 어떤 플레이트를 봤을 때 이거는 뭐 프렌치다, 이건 이탈리안이다 규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Forgotten octopus with cream of octopus and raspberry. 이거는 그릴에 구운 문어 요리고 이거 라스베리하고 그린애플 소스 같이 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여튼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 문어 요리 먹으면 크게 실패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살짝 운전하다 졸릴 때 먹고 싶은 맛이에요. 우리네 문어보다 좀 부드러운 느낌도 나고 조리를 해서 그런지 연유작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텍스처도 좋고 되게 맛의 감칠맛도 좋고 사과가 맛있는데 딱히 같이 먹는다고 맛있어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 파스타 한 개나 2개, 그 다음에 고기, 그 다음에 디저트. 파스타가 한 개면 디저트가 2개, 파스타가 2개면 디저트가 1개. 프리 디저트 이런 건 서비스로 줄 수도 있고 뭐 대충 뭐 이런 느낌 아닐까. 프리미 피아티 같은 탄수화물류로 나온 거는 대구가 들어간 라비올리고 소스는 리코레이스 들어갔고 위에는 호박이 올라갔습니다. 라비올리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작은 사이즈의 라비올리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대구야, 대구 맛 하나도 안 난다 했는데 씹으면 식을수록 라비올리 안에 들어있는 대구 맛이 올라옵니다. 소스가 맛있네. 소금을 되게 부드럽게 잘 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파스타는 끝났고 고기류가 나오네. 우리도 적어야 여기까지 지금 훈연 향이 난다. 예전에 왔을 땐 진짜 클래식한 식당이었는데 되게 많이 바뀌었네. 네. 하여튼 메추리를 이렇게 메인으로 먹는 경우가 오랜만인데 딱 봐도 맛있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절인 채소들. 재밌는 건 메추리 알까지 같이 나왔죠? 사실 메추리 고기는 그렇게 막 신기하거나 특별하거나 이런 맛은 아니에요. 닭고기보다 좀 육질이 탄탄하고 농축된 맛이 살짝 있는 정도? 메추리알 맛있습니다. 메추리알 진짜 맛있는데 소믈리에가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갔어요. 진짜 없다 이 와인. 나보고 럭키하다. 저 정도 얘기하면 진짜 라스트 보틀인 것 같아요. 참 먹기 힘들다. 메추리를 먹었는데 빵을 안 갖고 가네. 왜냐면 얘네들 디저트 나올 때 빵 가져가거든. 그럼 뭐가 하나 더 있다. 지금 5개 나왔으니까 디저트가 하나 있는 거고 그 전에 메인이 하나 더 있다. 커피는 코스로 안 치고 여기 이탈리아에서 300유로짜리 레스토랑에 가도 커피는 별도로 다 받습니다. 유럽에서는. 예전에 어떤 이탈리아 식당에서 진짜 유명한 커피를 쓴다, 뭐 교황님이 마시는 커피를 쓴다, 에스프레소 한 잔에 20유로 받는 데가 있었는데 도삐오 더블 시키니까 40유로 받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요런 모양의 숟가락이면 해산물, 생선이 나오는 건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고기 다음에 그렇게 나올까 싶기도 하고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다 좋은데 템포가 조금 빨랐으면 좋겠다. 우리 9코스 먹었으면 3시간 반, 4시간 하는 거지. 전혀 예상을 깬 접시가 나왔는데 파스타입니다. 파스타가 나왔고 이게 무슨 뭐 만두 라비올리가 아니냐 싶은데 빠빠르델레라는 되게 넓은 면이고 그 위에 시금치 버터 소스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버섯, 레몬 제스트 그런 것들이 나온 것 같은데 핵심은 이게 빠빠르델레라는 파스타다. 메인 뒤에 파스타가 나오는 경우를 아시아권에서는 약간 뒤에 밥을 먹는 느낌처럼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또 처음 보네요. 저는 이게 다 면이 풀어지는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지도 않네요. 이거는 일반적인 파스타 요리가 아니고 셰프가 완전히 재창작한 요리인 것 같아요. 빠빠르델레로 했는데 이거는 뭐 라비올리처럼 안에 리코타 치즈 같은 게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빠빠르델레 면을 붙여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약간 독특한 파스타 요리입니다. 이건 되게 전형적인 이탈리아스러운 맛이다. 이거를 좀 레몬 제스트 라즈베리라고 약간 킥을 줬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이태리스러운 맛입니다. Apologize, the chef owner. hello.
지금 셰프님이 왔다 가셨는데 제가 딱 봐도 7년 전에 왔을 때의 셰프랑은 다르다. 음식도 바뀌었고 훨씬 모던하고 음식이 젊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거의 감초 향이 지배를 합니다. 달달하면서도 약간 한약 느낌이 나는 향, 그걸 감초 향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향이 지금 이 와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Our free dessert tonight, Mont Blanc, finger food. 코스 숫자에 포함이 안 된 프리 디저트로 밤 위에 나왔는데 몽블랑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머랭에 나온 프리 디저트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로마의 가장 주요한 파스타가 까르보나라인데 까르보나라를 디저트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I offer sweet wine for the dessert. Can I? 예? 소믈리에가 디저트로 서비스 주신다고 하는데 뭐 줄지 궁금합니다. 이탈리아에도 디저트 와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탑 클래스 디저트 와인 잘 없다. 토스카나의 뱅상토도 있고 마르살라 같은 것도 있고 베네토의 레치오토 같은 것도 있고 분위기상 뭐 그라파나 이런 디제스티프를 줄 것 같진 않고 궁금하네요. 이거 이탈리아 북부에서 나오는 디저트 와인입니다. 저도 뭐 처음 먹어보는 건데 아주 고급은 아닌데 어쨌든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The cream is a cream of eggs, ricotta, honey, sugar and black pepper. 메인 디저트인데 크림이고 위에 치즈같이 올라온 건 코코넛입니다. 까르보나라는 아니지만 까르보나라 모양의 그런 디저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관찰레라는 햄 대신에 이런 걸 올리고 재밌습니다. 네,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말린 감 같은 거 한 거 같고 솔직히 말하면 맛보다는 아이디어가 앞선다. 근데 이 정도 아이디어를 이렇게 구현해냈다 하면 뭐 이 정도 마시면 저는 충분하다 싶습니다. 이거는 수작인 것 같아요. 잘 만든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빠게리 이런 느낌의 작은 원통형 파스타인데 뭘 생각하면 되냐면 약간 우리네 짱구 같은 과자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 면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디저트가 될 것 같아요. 7년 전 방문해도 괜찮았던 기억이 있었지만 그때도 이렇게 좋았나 싶을 정도로 더 만족스럽게 먹었던 로마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하나 일 콘비비오 트로이아니입니다.